박승원 광명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철산이동 주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철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오늘도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철산이동의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를 포함해서 재개발까지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산 2동은 광명에서 철산 3동, 2동 두 개 동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명시를 좀 이끌어왔죠. 특히 철산 2동은 바로 옆에 시청이 있고 또 서울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인접 구간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철산 2동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은 분이 떠나게 됐고 다시 들어올 때쯤 되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 뱀수마을을 비롯해서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소음, 분진을 비롯해서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뱀수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에 다녀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도 다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이 개발 지역 외에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 편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개발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귀중한 의견 주시면 시장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정에 대한 몇 가지 방향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스비가 많이 폭등을 해서 TV나 신문을 보면 늘 여러 대책들을 가지고 정부나 각 정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의 기사에 났는데 경기도의 몇 개 자치단체에서 난방비를 전 세대,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고 우리 광명시도 전 세대 1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광명시와 의회는 난방비 폭등에 따라서 취약계층 7,400가구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경로당에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억 정도 시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발행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쭉 돌아보니 이것은 취약 가구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난방비하고 전기료가 엄청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전 세대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유탄을 우리 대한민국도 받고 있는 거고 그럴수록 지방정부는 민생경제, 지역 골목경제를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골목경제 중심으로 시정을 잘 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 지구적 과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가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현재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호물품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시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에서도 이 지원금 모집하는 활동을 좀 진행할 텐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홍수나 지진이나 산불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고 차갑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기후가 1.5도를 넘으면 기후 재난이 온다는 건데 그게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도 되면 1.5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파리에서 이 IPCC 회의인데 거기에서도 2030년에 1.5도가 넘으니 각 국가에서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올 초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AI 연구팀이 했는데 2031년이나 2년쯤 되면 1.5도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탄소 중립 실천을 또 강민시가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틀에서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성인 세대들한테 기술혁명 시대에 따른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기회이지만 저희 세대들한테는 위기인 거죠.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기술혁명 시대가 오면 우리 계층 간 사회적 경체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상위 10%는 하위 10% 여기에 상위 10%와 하위 10%거든요. 여기에 점점 더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기술혁명 시대 우리 광명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혁신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와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 이거로 인해서 광명은 지금부터 약 20년 동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탄생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시 기반을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거기에 맞는 일들을 혁신, 성장,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선 8기 광명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민생경제와 탄소 중립 실천, 종원도시, 신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 지역 공동체 회복, 이 5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은 그 소상공인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폐업 자금도 드리고 창업하는 분들한테 창업 자금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그 특례 보정을 우리가 보증하고 2차 보정을 다 해드렸는데 그 다시 연장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해서 금액도 좀 늘려나가는 방식의 것들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생 다문적 지원센터도 더 만들고, 신중년 경력 경제자료도 더 만들고, 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광명시가 31%예요.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광명시 1인 가구가 31%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게끔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던데, 이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어르신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도 좀 해드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배달을 그냥 전화하지 않고 직접 용기를 들고 가서 매운탕을 용기에다 담아오시면 포인트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시가. 그러면 그것이 일정한 점수가 쌓이면 1년에 10만 원까지 그 지역 앞에 돌려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하자, 그런 내용들을 올해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정원도시는 이게 사실은 도시가 새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안양천과 목감천 가운데 이 4개의 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마을, 동네 곳곳에, 그리고 아파트 안과 바깥쪽에 정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강남 이상의
수도권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요. 올해 정원문화박람회는 일직동 세빛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양천, 목검천 공원사업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 마을정원, 아파트 정원, 또 소화동의 문화공원, 가악산 수목원, 또 영희원 수변공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 영희원 수변공원 조성은 광명이 공공택지 지구 사업할 때 일정한 정도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LH가 이것을 여기다 하세요라고 하겠다는 우리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이제 앞으로 LH와 그런 협의도 좀 해나갈 겁니다. 그 외에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공간도 복지거든요. 우리는 뭐 공간이 없어서 맨날 여기서 회의할까 저기서 맨날 다니고 그랬는데 노인 건강 케어 센터를 비롯해서 성해병원 옆에 있는 거기 민방위 교육장은 새롭게 한 6층짜리 지하 2층부터 6층짜리 건물 만들어서 건강센터로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거 외에 이쪽에 사성마을에 그 저주지에다가 그 새로운 문화체육센터도 짓고 이런 것들 좀 해나갈 겁니다. 이따가 질문 나오실 것 같긴 한데요. 이쪽 철산 이동을 주변으로 해서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 벤서마을부터 저쪽 영풍 아파트까지 거기가 텅 비어 현재 이렇게 거명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벤서마을부터 이 영풍 아파트까지 이쪽 지역을 어쨌든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제 땅이 아니고 여러분들 땅이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먼저 이쪽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면 이것이 과연 뭐 그렇게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향후에 그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은 있다.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잊지 않고 주민자치회나 또 평생학습이나 사회적 경제나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조 535억입니다. 광명시가 1조의 예산이 세워진 올해가 처음이에요. 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요. 기아자동차가 1년에 들은 게 한 130억에서 250억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많이 팔아서 한 300억 정도 법인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명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와 광명 시형 테크노밸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제 판단에는 74만 평의 광명 시형 테크노밸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오면 2조 넘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3조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경기도에서 가장 잘 산 동이 과천이었잖아요. 인구는 5만밖에 안 내는데 거기에 정보종합천사도 있고 그래 가장 살기 좋은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수도권의 땅은 요만한데 세금은 제일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돈이 많겠죠.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그래서 광명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산과 목감천, 안양천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이 그동안 다 개발됐었는데 다시 개발하는 거죠. 동쪽은. 그리고 서쪽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산과 하천을 잘 보존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잘 만들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KTX 광명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 교육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요거는 뭐 제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학원역도 착공을 해서 진행되는데 학원역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는 KTX 광명역처럼 동서로 이렇게 다 막혀져 있잖아요. KTX 광명역.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가운데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걸어서 광장을 걸면 이제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학교도 있고 무슨 뭐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막 동사무소 막 이런 공공에서 다 바깥쪽으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가운데 학원역 안쪽으로 다 옮겨놔 버렸어요.
잘했죠. 예. 그래서 여기로 나중에 이사 가시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겁니다. 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한 2지구 구름산지구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략할게요. 삼기 신도시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한 주공 재건축은 이것도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이 철산 하안동 지역이 약 30만 평 정도 돼요. 80년대 진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재건축하게 하면 아파트만 쭉쭉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새로운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그쪽 지역에 12단지, 13단지 한동 사시는 분들은 안양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는 곳에 덮개공을 좀 할까 하거든요. 덮개공을 할까 하는데 그래서 재건축할 때 협의를 다 진행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지어 우리가 차도를 건너서 가잖아요. 덮개공을 하면 그 위에 공을 만들어서 직접 걸어서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쪽에 몇 단지죠? 이쪽에 끝에 8, 9, 10, 11단지 할 때 재건축 할 때 그거를 좀 덮개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현재 계획대로 안 돼. 한 번 더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좀 시범적으로 하나 해놓으면 시민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예산을 좀 일부 들여서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산 하안동 지역에 대해 주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이번 주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며칠 날 하죠? 김원공 과장이 하는데 안 오셨구나. 예,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 내용 다 알고 계셔서 말씀 안 드리고 광명동초 복합시설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 작년 연말에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뭐 물자들이 잘 오지도 않고 또 가격도 비싸서 좀 상당 기간 좀 공사 기간이 늦춰졌는데 올해 안에는 완공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예, 요것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제 그 시흥의 신천, 한 그리고 신림선으로 가는 요 노선을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이 용역 중인데 시흥, 광명, 금천, 관악구가 요 노선을 한번 해보자라고 현재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가 여기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요게 일환인데 이 안으로 용천 사구리 구름산 지구로 해서 한용으로는 이것도 두 번째 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여하튼 사업성이 좋은 걸로 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 저희 시가 돈을 대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위한 뭐 시청학술, 무용실, 소공연장실 이런 것들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어린이 과학체험관, 영연 요거 같은 게 있는데 두 번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또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산이동 생활문화 복합센터 지금 이거 공사하고 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여기도 좀 여기 몇 층짜리죠? 6층짜리에요. 예. 여기다 다양한 복합시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돌봄센터도 들어가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보건소 분소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시청로 주변에 간판 재정 변환 상황. 요즘 속도가 늦었는데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산 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이걸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